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책앤TV 채널에 한의사의 등장이라니 좀 어색하시죠? 책이 좋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주변 분들이 책 읽는 한의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어릴 적 제게 책은 학교 교과서뿐이었습니다. 책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만 열심히 보는 학생이었죠. 국어보다는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더 잘해서 자연계열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의대에 들어가면 생물학, 화학은 당연히 배우지만 한문, 동양철학 이런 분야까지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저를 책의 세계로 들어오게 한 것은 논어였습니다. 이 논어 책인데요. 안에 다 한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양 고전인 논어를 읽고 나니 서양 고전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후 서양 고전을 읽고 이후 더 여러 방면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혼자 읽기보다는 함께 읽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그 독서 모임이 올해로 11년 된 모임 한 곳, 또 5년 된 모임 한 곳 이렇게 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아이가 공부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상담을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논어 문구 중 암기했던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기지학이란 자기를 위한 학문인데요. 예전에는 이것을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위인지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라고 해석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위기지학은 자기가 만족하는 공부, 위인지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또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공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이가 성적이나 등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위인지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이야기하고 자기만을 위한 공부, 자기의 인격 수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위기지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어책도 보여주고 논어 문구도 논어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아이가 이걸 보더니 한의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한의학적 이야기보다 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더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한의원에 자주 오게 되고 원장님은 어떤 책을 보세요 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책을 매개로 이야기할 때 환자들이 더 공감하고 또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책을 볼 때 환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일반 책을 읽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에게 이 문구를 조금 알려줘야지 하고 발췌해서 써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쓰게 되었고 거의 5년 동안 한 달에 한 편씩 환자와의 이야기를 써서 에세이집 우리 동네 한의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책 읽는 한의사로 불릴만 한가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환자에게 읽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환자들도 상담하면서 제목만 언급해 드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만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책을 오늘 3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던 책 3권. 그중 한 권은 이 책입니다.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이 책은 서예문집에서 나왔는데요. 생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나선 실버타운이 수명과 노화, 죽음에 대해서 쓴 교양 과학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에세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읽히겠죠. 하지만 책 내용 안에는 인간의 수명은 늘었는데 왜 노화와 죽음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수명, 유전, 식물 등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보다는 저는 환자분에게 이 제목만 보여드리는데요. 50대 환자분과 70대 환자분이 있다면 70대 환자분들은 오히려 노화, 그 다음에 퇴행 이런 단어들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50대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퇴행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 질환은 잘 낫지 않고 노화에 의한 것이라 오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시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늙는다는 것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자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상담이 끝났을 때 제가 환자분에게 꼭 되묻거든요. 늙는다는 건 저희의 일이 아니라 우주의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어떠세요? 마음 편해지시나요? 네. 두 번째 책은 우리 몸 오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우리 몸 오류 보고서는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저자는 뉴욕 시립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는 우리 몸 중에 오류인 부분, 발목뼈, 망막, 부비동 같은 몸에 잘못 설계되어 있는 기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저희 환자 중에 발목이 자주 삐끗해서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발목을 삐었는데 그 친구 발 크기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은 작은데 자꾸만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발목을 계속 많이 삐어서 한의원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발이 레고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 레고 아세요? 레고는 발목이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레고 인형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으니 본인은 발목이 자꾸 옆으로 삐는데 레고처럼 단순하게 발이 앞뒤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웃었어요, 제가. 아니야, 발목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그렇게 뼈가 있는 거고 발목을 회전하기도 하고 공을 차기도 하고 그럴 때 다 쓰임이 있으니 그렇게 레고 발은 좀 너무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책을 보는데 이 책 안에 발목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발목에 뼈가 7개가 있는데 그 뼈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화가 덜 되어서 그 뼈가 불필요한 뼈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대목을 읽는 순간 그 친구가 환자로 왔을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처럼 우리 발이 레고처럼 앞뒤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학자가 있더라 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책을 보고 되게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친구 이후에도 아팠을 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몸을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흉추가 휘었다고들 해요. 이런 표현이나 또는 꼬리뼈가 제가 길어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꼬리뼈도 저희 몸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 몸의 오류를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있는 거니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저자 조한진희 님은 여성, 평화, 장애운동을 넘나드는 활동가세요. 여성운동, 평화운동, 장애운동 다 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인권활동을 하고
국내에 들어온 다음부터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팠던 그 시점에 아프면서 겪은 일들 또는 아프면서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신 것을 그 질병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처음에 읽기 전에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그 이유는 저희 환자분이 여자분이었는데 3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자주 아프신 거예요. 오히려 본인 친정 엄마보다 더 자주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자주 아픈데 병원에를 가도 원인을 모르거나 또는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이후에 친정어머니가 같이 병원에 따라가셨는데 친정어머니한테도 굉장히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셔서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앞으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프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너무 슬퍼 보이셨어요. 본인이 몸이 아픈 것도 슬픈데 남한테 미안해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 책을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선물 드리고 나서 저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었는데 정말 그분처럼 여자분들이 아프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 조한진이님은 잘 아플 권리, 질병권이라는 단어를 이 책 안에서 씁니다. 아픈 것도 권리입니다.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책을 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이랑 똑같은 연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단체 다른 몸들에서 질병권 운동도 조한진이 님이 하고 계십니다.